안녕하세요. 마음공부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 최경도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방학이 끝나갈 무렵 개학을 며칠 앞두고 방학 숙제하기에 바빴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빠지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 밀린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날마다 기록해야 하는 일기 쓰기는 대부분 공부인에게 부담되는 기억이 있을 터인데, 오늘은 그 원불교 일기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성웅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라는 위대한 민족 유산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소태산 대종사는 사막수행의 구체적인 과목으로 사리연구의 정기일기와 작업취사의 상시일기라는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는 다른 종류 수행 프로그램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아 소태산 대종사의 창작품으로 우리와 같은 범부 중생을 사랑한 대자비의 산물입니다.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하는 원리와 방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법문이 대종경수행품 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원불교인들의 종교생활 목표는 인간 세상에서 복과 해, 즉 지혜와 복락을 구하여 즐겁게 사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 교리를 밝혔고, 이를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교리의 강령을 일상수행의 요법 구조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당할 때마다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므로 챙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닦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만들었고, 그 실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만들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범부를 뛰어넘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큰 일을 성취하라 하였는데, 그 일기가 바로 수행일기이며 마음공부 일기입니다. 일기에는 업무용 다이어리, 시스템 다이어리, 일반 다이어리 등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실천 덕목으로 유명한 프랭클린 다이어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일을 잘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원불교 일기는 세상의 일기와 내용과 형식이 많이 다릅니다. 원불교 일기법의 출현부터가 일상수행의 요법과 상식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원불교 교리의 실천과 원불교 훈련법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전에 보면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 내 작업한 시간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건과 감각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다 하고, 일기법을 만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12개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에 어떻게 마음 공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태단 대종사는 마음 공부하는 원리와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날마다 마음 공부 실천을 점검하는 일기를 쓰도록 하였다는 점이 특이하고 이 점에 대하여 우리 모두 무한히 감사해야 합니다. 원불교 일기에는 상시일기와 정기일기가 있습니다. 상시일기는 교단 초기에 단장이 단원의 공부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만든 양식이 전해 내려오면서 현대는 그 양식을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념과 무념을 챙긴 번수를 한자로 발을정자로 기록합니다. 둘째 학습 상황으로 연불과 좌선은 정신수양 과목으로 수행한 시간수를 기재하고 경전과 예외 참석 유무는 사리연구 과목으로 경전은 학습한 시간수, 예외는 참석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계문은 본인의 법위에 따라 해당 계문의 범과 유무를 OX나 발을정자로 표시하여 기재합니다. 정기일기법을 보면 당일의 작업시간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관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폐풍을 얻게 하며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의 결상을 알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유무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합니다 하였습니다. 정기일기는 전문적으로 학교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 내 작업 시간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하게 하였고 마음 공부하면서 있어졌던 몸과 마음의 작용과 처리한 결과를 처리권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대소유무이치와 시비의 일에 대하여 깨우친 점이나 느낌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비로운 스승님은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교리를 새로 개발하고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강령을 잡아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정기훈련법을 밝혀 사막수행의 도구로 11과목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시훈련법으로 상식용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주의사항 6조를 정하여 공부인에게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마음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시일기법을 정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행 여부를 점검케 하였으며 정기일기법을 만들어 노는 시간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수입의 방도를 마련하게 하였고 심신작용 처리건과 감각감상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변화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비로운 스승 소태산 대종사는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따로 태조사법을 두어 유념무념만을 대조하게 하였으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 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하여 유념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태조사법은 그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흰 콩과 검은 콩을 준비하여 유념은 흰 콩을 무념은 검은 콩을 주머니에 집어넣게 하여 유무념 대조 공부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는 자비로운 스승님의 하회와 같은 은혜에 감동하고 또 감동입니다. 자비로운 스승은 상실기를 오래 계속하는 제자를 칭찬하였습니다. 상실기장이 저승의 재판문서이다. 일생 동안 꾸준히 사실로만 적어놓는다면 염라국 재판관의 문초는 틀릴지 몰라도 이 기록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제 스스로 복이 얼마나 쌓였는지, 죄가 얼마나 쌓였는지 미리미리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한평생 일기 공부에만 불식지공을 쌓아도 큰 공부 실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일기 기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기를 쓰기 위한 일기는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을 탈출하려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가 하는 분발이 필요하고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답일 뿐이니 마음에 공들여야 합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 구체적인 실행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일기법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시선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